모든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영재성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가 가진 영재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영재다라는 말은 전 좋아하지 않지만 모든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죠. 학벌 무용론 시대,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학벌이 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덜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벌이 중요하면 사람들이 의대를 가지 않겠죠. 학벌이 중요하면 분명히 어디에 갈 거냐면 저기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서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많이 간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학벌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벌은 저는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학벌은 굉장히 큰 무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에 언젠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 학벌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저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도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볼 때 학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예선전이 면제되고 하는 것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울대 후배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취업이 안 되고 뭐 학교를 나와봐야 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를 나온 너네들은 붕어빵 장사를 해도 붕어빵을 더 많이 팔아야 되고 너네가 저기 어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식당을 열어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인프라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너네가 다른 데 가가지고 완전 생뚱맞은 일을 해도 너네들 도와줄 사람이 있고 너네들이 배웠던 그런 과목들이 있고 너희들의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제가 강조했던 거는 그러니까 더 올라가려고 낑낑대지 말고 그때 나를 더 성장시키고 좀 주위를 돌아봐라. 남들이 막 살아남으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시간에 너네들 그런 에너지 필요 없잖아.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좀 더 다른 거에 신경을 써라. 전 이런 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나와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들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에너지를 다른 데 썼죠. 책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런 환경들에서 저는 성장했다. 저는 학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벌이 안 좋더라도 학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 온몸을 바쳐 한번 열심히 노력해본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진로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정말로 애들은요 생긴 대로 살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의대를 자퇴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과학고 자퇴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서울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다시 의대 가는 애들 많아요. 왜? 나 서울대 공대 왔는데 나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이제 다시 의대 가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그 좋은 직업을 갑자기 때려치고 막 갑자기 너 왜 그거 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겠죠. 그런데 결국은요 이제 미디어가 열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생긴 대로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막 눈 닫고 귀 닫고 딱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결국은 생긴 대로 살게 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공부 방법이나 진로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영재교 가겠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이런 이유로 근데 아니 애가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느냐 근데 안 행복할 것 같다? 영재교 가서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 보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왜? 정말로 그만두거든요. 의대 다니다가 그만둔다니까요. 그리고 서울대 다니다가 그만둬요. 예전하고 이제 우리랑 달라요. 안정된 공무원 하시다가 그만둬요. 삼성 다니다가 그만둬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생긴 대로 길러주는 게 포인트다. 일단은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해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방식이란 게 있고요. 이 아이가 정말 기분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줘라, 아이가 뭐 생각하는 걸 그냥 하게 해줘라, 그냥 좋아하는 거 하게 냅둬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아이를 열심히 관찰하셔가지고 각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이 아이가 잘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일과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할 수 없는 일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 진로는 이걸로 정해! 그런다고 애가 그 진로로 가지 않죠. 하지만 공부 방법이 그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연산을 죽어도 싫어해. 정말 이 외우는 거를 죽어도 못해. 특히 영재 중에 많거든요. 이 외우는 거 정말 막 너무 싫어해서 막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야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걔를 들이고 앉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이제 우리도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얘는 외우는 걸 더럽게 싫어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면 얘를 외우지 않고 이것들을 숙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그게 말씀드리는 게 생활 속에서 퀴즈로 수학을 다루게 해서 99, 80일 못하면 밖에 나가서 9 곱하기 9는 얼마게?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애는요, 이게 유형별로 줘야 너무 마음이 편안해. 예, 그러면 우리 애는 정말 유형별로 공부하는 아이구나.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어떤 것들을 유형별로 주는데 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네가 유형을 분류해. 네가 이 수학 문제들을 네가 유형을 분류해. 그것도 공부니까. 남이 주는 유형 1번, 남이 주는 2번이 아니고 네가 이 수학책을 보고 여기에 나온 문제들을 쫙 분류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약하다는 걸 너 스스로 분석해라 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생긴 대로 살게 해주고,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긴 대로 살면 이런 약점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보완을 해주자. 이런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는 다 모아놓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코스를 밟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찾았을 때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영재성이 있나요? 모든 아이 영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 달라요. 그게 영재성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가 가진 영재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영재다란 말은 전 좋아하지 않지만, 모든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죠. 어떤 아이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딱 오면은 저한테 와서 이거 왜 그래? 그러면 그냥 왜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진짜 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아이들 만나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보통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 좀 있어요. 독창성이고 자기가 독특하고 특이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거를 굉장히 어필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반응이 항상 그래요. 여기다 쓰라면 여기다 쓰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자기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너 포켓몬 좋아한대요. 포켓몬 어떤 포켓몬 좋아해? 물어봤어요. 일부러 물어봐요. 어떤 포켓몬을 좋아하냐? 어떤 친구는 많이 나오는 포켓몬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강한 포켓몬을 좋아해요. 어떤 친구는 이쁜 포켓몬을 좋아하거든요. 걔는 어떤 포켓몬을 좋아한다고 하냐면 특이한 포켓몬이 좋대요. 그럼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뭐죠? 특이한 거예요. 그럼 그 친구를 칭찬하는 방법이 뭐냐? 너가 한 거 진짜 특이하다. 진짜 특이한 방법을 찾아내. 근데 있잖아, 여기서는 특이한 것만 찾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되거든. 잠깐만 해보자. 이렇게 가야 그 친구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 진짜 말 안 듣네. 왜 이래? 이래버리면 이제 그 친구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자기 영재성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를, 그러면 이 친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까? 모아놓고 판서해가 이거 보내야 될까요? 안 되죠. 그 친구가 가진 영재성과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들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게 그 아이의 영재성을 길러주는 거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영재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 길이 바로 이제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